제 뒤로 보시는 피자 브랜드 이제는 꽤 친숙한 이름이죠. 최근 급성장을 이뤄 국내 피자 업계 3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가맹점에 대해 갑질을 넘어 보복 갑질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 문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유한입니다. 네, 먼저 갑질을 한 수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주일에 두서너 차례 점검을 나왔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피자일당 가맹주 협회를 설립한 가맹점 두 곳을 콕 찍어서요. 인천 부계점과 9월점인데요. 2개월 동안 위생 점검 등의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서 매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2, 3일에 한 번씩 왔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불시에 대여섯 명의 본사 직원이 방문을 합니다. 사소한 지적사항 이야기하면서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계속 개입을 합니다. 이거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통상적인 위생 점검이라고 하지만 마치 검찰의 압수수색처럼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쳐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있으니 가맹점주로서는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해산의 대상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탄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위력 행사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예. 버티기 힘든 거죠, 가맹점 입장에서는요.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점검하러 온 거고요. 저희가 5명이 오든 6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 누구도 배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으로 당장 그만둬라. 이렇게 압박을 행사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대한민국 피자업계 3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2015년도에 벌어졌던 사건이거든요. 지금 공정위가 개입해서 하는 건 늦어서 너무 늦은 것이죠. 자, 이 가맹점주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게 이유였는데 이런 모임을 만든다는 게 본사 측에서는 그렇게 꺼리는 부분인가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자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도 노조를 만드는 거 꺼리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문화거든요. 협의회 만들고 활동하는 모습 보면 꼭 기업에서 노조 만들고 활동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해라라는 법원 판정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인 자영업자나 전통적인 임금 노동자와 요즘 또 한참 시끄러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달리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이 본사 측에서는 노조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는 가맹점주들은 이렇게 본사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가 되는데도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헌법에서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는 지금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지금 현재 부당거래라고 해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밖에 보호받을 수 없는데 하지만 뭉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대항을 위해서는 단체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절박하면은 이런 단체 행동을 했을까?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예, 좀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본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16개 점포를 색출했고 또 이 매장 평가를 나쁘게 매겼다는 건데 네. 이 본사 평가가 그만큼 가맹점들의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본사의 권한이 정말로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블랙리스트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본사 직원이 가맹점포에 USB 파일을 넣고 갔다는 것이죠. 이거 일부러 놔뒀는지 보라고 놔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피자일당 가맹주 협의회에서 살펴본 겁니다. 보니까 피가 회장 옆에는 양도 양수 유도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가맹점주 이름 옆에는 인근 점포 폐점으로 불안감, 포섭 이게 쫙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명백하게 블랙리스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거 이 자체가 가맹점주들에게는 내가 생존을 위협당한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늦게나마 공정위가 과징금 15억 원 가량을 매겼는데 이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피자했던 가맹점 협의회 주도했던 쪽에는 아까 인터뷰에서 보셨던 김경문 씨요. 지금 배달 대행 업체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소위 특수 고용 노동자가 된 건데 김경문 씨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14억 6,700만 원 저기 그 피자의 과징금 받았는데 이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인생이 달라진 사람한테 14억이 15억 정도 되는 돈이 이게 많은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과징금 부과 말고 뭐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피자했던 가맹점 협의회 같이 이렇게 이런 이제 점주들의 모임 협의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노조와 같은 권리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례 똑같아요. 외국 사례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외국 법원에서는 노동자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다 똑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같은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법원 판단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라고 한다면 이런 협의회 만드는 거에 대한 그 가맹점 본점의 이런 부분들은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이거 사건이 2015년에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공정 경쟁 기반의 사회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내세우고 있는 공정 경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뭐 제도라든지 입법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전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감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런 법적인 부분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국감에서 나온 이야기에 근거해서 법적인 그 보호 권한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 편의점도 이 가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경쟁이 격화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편의점 본사에서 경쟁적으로 그 편의점을 출점하다 보니까 뭐랄까 500m 안에 같은 그 브랜드의 편의점은 없지만 뭐 옆에 CU 있고 그 옆에 뭐 다른 그 편의점 있고 세븐일레븐 있고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경쟁 격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 본사에서 계속 편의점 지점에 대해서 쪼는 거죠. 결국은 이제 가불 분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뭐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이 자영업자들이 역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예. 이 대리점 갑질 문제가 나오면 그때만 화제를 몰고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정위가 제일 잘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15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질질 끌다가 3년 만에 이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공정위가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 법적인 권한 줘야 합니다. 일본만 이런 그 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들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전 세계 추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우리 상황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거든요. 법적인 권한을 줘야 된다. 세 번째로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야 돼요. YTN 이번에 보도한 거 잘한 것인데요.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공정 경쟁이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유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